안녕하세요. 뉴스로 바라본 세상 잡초근성입니다. 우리 작년 하반기쯤 여러 가지 뉴스라던가 방송 매체에서 25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하반기부터는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거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조금만 힘들어도 참으세요. 이러한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25년 상반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죠. 25년 상반기를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이제 최신 뉴스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냐. 올해 25년 올해는 많이 힘들 것 같다. 내년을 한번 지켜보자. 이러한 최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올해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 가지 그 속사정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 경제가 안 좋은 거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는 건 환율입니다. 올해도 고환율이 이어진다. 1,500원도 열어놔야 한다. 1,500원 이야기가 이번 2월 달에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거는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요동치는 환율. 이것은 트럼프가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환율도 요동을 칠 거고, 환율이 요동을 치면은 우리의 소비자 물가라든지 국내 경제도 같이 따라서 요동을 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환율의 추이가 어땠냐? 자, 올해 원달러 환율 추이입니다. 1월 2일 날 1466.6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1월 중반쯤 됐을 때 1470원, 조금 더 높은 수치를 찍었는데 미국 연준 기준금리 동결 기대감에 이렇게 환율이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환율 인상에 대한 압박을 당연히 받게 되겠죠. 그러다가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트럼프가 관세 부과 방침 재확인하고 막 이러면서 다시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캐나다하고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1467원까지 또 환율이 치솟았습니다. 그 후에 뭐 이제 조금 유예를 하네 어쩌네 그러면서 다시 소폭 빠져서 1440원, 1450원 이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제 영상에서 늘 말하는 거지만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1,400원 환율을 넘어선 게 몇 번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환율 1,440원 이게 어떻게 보입니까? 선녀 같아. 1,500원을 안 넘으니까 아이고 좀 다행이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요. 앞으로 그러면 환율은 올라갈 것이냐, 아래로 내려갈 것이냐, 이 방향성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전망을 했습니다. 노무라는 1,500원을 바라봤습니다. 2분기부터 1,500원을 빵빵 찍을 거라고 했고, BNP 같은 경우에는 1,400원 초중반대의 환율을 보일 거다. 시티그룹도 비슷하고요.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에는 1,400원 초반을 달리다가 3분기에 가서 껑충 뛸 거다. 이러한 예측을 했습니다. 일단은 공통적으로 1,400원 중반대 아니면은 초중반대에서 계속적으로 환율이 놀 거다. 1,300원대로 떨어질 일은 없다. 모든 글로벌 투자 은행들의 전망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환율 기조가 올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예측입니다. 환율이 이렇게 쉬지 않고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진짜 IMF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고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백수가 되고 집은 날라가고 일자리는 없고 진짜 아비규환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걱정이 덜컥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대한민국은 실제로 IMF를 겪어봤으니까 이때 이 무서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두려움이 오는 건 당연한데요. 사실 IMF 때하고 지금하고 대한민국의 모습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외화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외환보유고가 지금은요, 자, 보시다시피 4,100억 달러 정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우리는 외환보유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97년도 IMF 때처럼 허망하게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선 게 몇 번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997년 IMF 때 넘어섰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죠. 이때도 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22년도 미국발 고금리 충격, 이때 미국이 금리를 막 빡빡빡빡 올리면서 1,400원을 돌파했었고요. 그 다음이 지금입니다. 네 번째인데 1,400원이라는 환율이 그래서 무서웠던 거예요. 항상 1,400원이라는 환율을 넘어섰을 때는 국가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그러한 기조가 있을 때 1,400원을 늘 돌파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돌파를 한 정도가 아니고 1,400원대에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어쩌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러한 고환율이 유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높은 환율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물가는 박살이 나겠죠. 물가에 관련된 한국은행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신 뉴스예요. 지금 현재 환율이 1,440원대인데 이러한 환율 올 하반기 물가 끌어올린다. 한국은행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물가를 끌어올릴 거라고 예상을 한 사람들이 금리를 내리나? 조금 모순되긴 한데 어찌됐건 한국은행은 여러 가지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움직여야 되니까 물가가 상승할 여력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을 내려서 내수 침체를 막아야 되는 이러한 선택을 이제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찌됐건 환율에 따라서 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걸로 예측이 됩니다. 어떠한 품목에 있어서 물가의 변동이 나올 것이냐? 먼저 환율이 높아진 상태로 이어졌을 때 3개월 안에 단기 민감 품목, 에너지, 식료품. 지금 우리 3개월 정도가 넘었습니다. 에너지. 이거 곧바로 나오죠? 환율이 올라가면 원유 가격, 우리가 기름을 넣는 그 가격 올라갑니다. 식료품. 야, 이건 진짜 저 마트 가서 장 볼 때마다 와, 토 나와 진짜. 에너지하고 식료품. 지금 단기 민감 품목 가격은 올랐습니다. 물가가 올랐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고환율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무엇이 올라가냐? 이게 정말 정말 무서운 건데요. 장기 민감 품목에는 외식, 여타 개인 서비스 등 서비스 품목의 비중이 높았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외식, 여타 개인 서비스 이런 것들의 특징은 한 번 올라간 물가가 환율이 내려갔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천천히 오르지만 한 번 오르면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그러한 품목들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치킨값 내리는 거 봤습니까? 피자값, 짜장면값 내리는 거 봤나요? 안 내립니다. 한 번 오르면 그 상태로 쭉 가는 게 외식이나 여타 개인 서비스 이런 품목들인데 분명히 이런 품목들이 상방 압력을 강하게 받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올라간 물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좀 무섭게 다가오고 물가는 상당히 튀어 올라서 장기간 지속이 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 서민들, 소비자들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 우리 서민들 말고 그러면 어떠한 업체들이 타격을 세게 받을까? 간단하죠? 지금 난리가 벌어진 곳은 다름 아닌 건설업입니다. 고환율의 여파로 중견 건설사도 줄도산하게 생겼습니다. 제2의 삼부토건이 줄 섰다. 미분양, 고금리, 공사비 부담, 삼중고에 처해 있는데요. 도급순위 100위권 이내, 그러니까 중견 건설사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부채 비율이 400% 이상인 곳이 8곳이나 된다. 부채 비율 400%. 이게 의미하는 건 뭐 내일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다. 상당히 부실해져 있다. 이런 걸 뜻하는 게 8곳이나 된다는 거고요. 어떤 곳은요. 직원 70%를 감축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본사도 이전했대요. 땅값 싼 곳으로. 예. 그 정도로 건설업도 지금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정부 대책은 조금 부족하다는 그러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뭐 이러한 뉴스예요. 건설업의 현황이 얼마만큼 안 좋냐. 시공 능력 21위부터 100위의 건설사입니다. 부채 비율 200% 이상. 와, 31%입니다. 31%. 부채 비율 400% 이상은 8곳이고요. 얼마만큼 심각한지 이거 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다들 위태로운 상황이다. 종합건설업체 개수 추이도 보게 되면은 23년 말까지 올랐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건설업은 많은 뉴스에서 다뤘다시피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건설업에 물린 돈은 상상을 초월하죠. 이러한 돈들이 언제 폭탄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중견건설사만 지금 문제냐? 아니요. 여기 핵폭탄이 하나가 있습니다. 롯데건설. 롯데건설 본사 포함해서 1조 원 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재무 건전성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롯데케미칼로 말미암은 어마어마한 적자가 있었고요. 롯데케미칼이 그렇다고 해서 당장 살아날 그런 기미도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아주 물가를 흐려놨거든. 똥값을 만들어 놨어요. 롯데케미칼에서 빵꾸난 거를 채워 넣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계열사가 다 같이 따라 죽을 수도 없고, 그 와중에 롯데건설도 문제가 터졌고, 이러니까 롯데타워, L타워 그거 담보물권으로 내놨고요. 롯데건설 여기도 본사 포함해가지고 자산 매각 추진하고 있고요. 롯데에서 만약에 시한폭탄이 터지잖아요. 이거 진짜 핵폭탄급으로 다가올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 정말 걱정 많이 되거든요. 하지만 외환보유고가 아직은 탄탄해요. 우리가 심리적 마지노선이요. 4천억 달러입니다. 아직은 4천억 달러가 붕괴되지 않았어요. 지금 잘 버티곤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4,100억 달러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600조 원 정도 됩니다. 예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많은 돈을 비축을 해뒀고, 이러한 돈들을 토대로 어떻게든 잘 버텨나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버텨나가고 있는 타이밍에 부동산이 다시 한번 들고 일어선다고 하면 이때는 우리가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잠삼대청, 제가 토어제 관련해가지고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올렸었죠. 부동산이 만약에 다시 꿈틀거려가지고 투기 세력이 폭발을 해서 나온다고 하면 국가에서 쓰러져가는 경기를 살려보고자 다시 부동산을 살리는 대출을 많이 해주는 이러한 정책을 만약에 내보인다고 하면 그때는 답 없습니다. 외환보유고 뭐 4천억 달러? 이거 의미 없어집니다. 외환보유고가 4천억이 아니고요. 1조 달러가 있어도요. 서서히 위기가 찾아오는 이런 거에는 대응이 됩니다만 갑자기 밑으로 빡 꺼지는 갑작스러운 사건들이 터지면 이건 대응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1조 달러가 있어도 문제가 생기는 이러한 기조인데요. 만약에 부동산에서 지금 투기 세력이 폭발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닥으로 내리꽂는 이러한 문제들이 사방간대서 빵빵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올해는 버텨봅시다. 작년 하반기에는 25년 상반기까지만 잘 버텨봅시다. 이러한 기조였는데 막상 25년도가 오니까 올해는 버텨봅시다. 이렇게 말이 바뀌네요.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금리를 대한민국이 지금 보이고 있죠. 관세 정책. 이러니까 환율이 튈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고환율 기조 유지 가능성이 25년도에는 매우 매우 큽니다. 이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식품 에너지, 장기적으로는 외식 및 서비스 품목이 상승하는데 여기서 외식 및 서비스 품목은 한번 올라가면 가격이 내려오지 않는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것 같고 환율, 원자재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죠. 이러한 환율 상승의 여파와 건설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많은 건설사가 붕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사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건데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탄탄한 경제력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처절하게 잘 버틸 수 있는 것 같고 중견 건설사만 뭐 힘든 건 아니고요. 지금 대기업도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모두가 다 같이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 온 탄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이러한 타이밍에 부동산 투기가 살아나면 그때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어금니 꽉 깨물고 올해 잘 버텨봅시다. 항상 뉴스를 주시하면서 부동산 투기가 살아나는지 아니면 잘 눌려 있는지 이거 체크하는 게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한 얘기가 많았어요. 올해는 조금 많이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신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 드렸고요. 오늘 이야기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